자, 안녕하십니까. DTV 칼럼 김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한동훈이 아침에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죠. 윤석열이 정치인사 11명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했다. 근데 오후쯤에 밝혀진 내용은 윤석열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한동훈이가 이제 뭐 탄핵에 찬성해야 된다. 뭐 직무정지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사실상 탄핵을 찬성하겠다라는 의사표명을 한 거예요. 지금 탄핵이 가결이 되려면 야권의 192석, 그 다음에 8석이 부족한데 벌써 커밍아웃 한 사람들,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사람들이 안철수, 조경태, 한동훈, 김재섭, 많죠. 그러니까 가결은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내일 7시에 표결을 붙인다는데요. 가결은 기정사실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에 바로 이제 상정이 됩니다. 상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윤석열이가 총리를 지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아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이끌어 갈 것 같아요. 자, 오세훈이도 오늘 입장 발표를 했던데, 책임총리제를 도입해서 거국내각, 비상내각을 꾸려야 된다. 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윤석열이 아직 고집을 부리고 있죠. 내일 탄핵이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고요. 그건 윤석열의 생각이고. 자, 오늘 좀 김병주 민주당 그 최고위원이죠. 육군대장 출신이고, 김병주 육군대장 출신인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곽종근 특전사 사령관, 그 다음에 방첩사령관, 곽종근 방첩사령관,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민주당에 도움이 된 것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그 사람들의 양심 고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봐서는 조금 군에서 김용현을 총알받이 시키고 윤석열을 빼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은 것 같던데, 그 사령관 2명도 오늘 김병주와의 인터뷰에서 개인 방송이죠. 김병주 의원의 개인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죠. 윤석열을 전화 오긴 했는데 다른 특별한 지시 없었다. 그냥 부대 이동 상황만 물어본 것이다. 이 정도쯤 되면 군에서는 벌써 윤석열을 패싱, 이제 윤석열을 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패싱이라기보다는 윤석열을 좀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입장을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시를 했었고, 국회 진입을 지시를 했었고, 윤석열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계엄사령관도 그런 지시 한 적 없다. 결국은 김용현이 이제 내란죄 수괴로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계엄사령관이 최고 책임자긴 한데, 윤석열이가 계엄 선포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도 책임은 빠져나가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탄핵의 가결 된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인용을 하느냐. 법조계 인사들은 민주당의 탄핵 소추안, 저도 한번 봤거든요. 입수를 해서 봤는데, 너무 정치적인 언어들이 많고,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용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조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탄핵 소추안만 봐서는 좀 추상적이고 너무 정치적인 언어가 많아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빠져나갈 구멍은 좀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했긴 했습니다. 국회 통지를 하지 않았고, 민주당 입장에는 그렇잖아요. 국회 통지하지 않았고, 유언이고, 국무회의 거치지 않았고, 절차상의 문제를 이렇게 탄핵 소추안에 적어 놨었고, 그 다음에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다. 이런 정도의 탄핵 이유를 소추안에 기재를 했는데, 윤석열이가 충분히 내가 봐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지 않나. 일단은 군에 직접 작전에 투입됐었던 특전사령관이랄지 방첩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은 국회 진입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라는 걸 명시했고, 일단은 국회 진입은 김용현의 개인적인 판단이다라고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다. 진입은 했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군인들이 계엄군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거, 뭐 그리고 11시까지 국회의원들과 기자들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거. 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면피를 받지 않을까, 윤석열이가.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게 국회에 통제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수 쪽이나 국힘당 입장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실시간으로 계엄 선포를 했지 않느냐. 그러면 온 국민이 다 하는데 국회의원들에게 통지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몰고 가더라고요. 자, 이런 걸 봤을 때 탄핵이 인용될지 안 될지는 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국민들이 윤석열을 패싱하고 등을 돌린 거는 확실합니다. 거기다가 군도 장악을 하지 못한 채 어설픈 계엄령을 내렸기 때문에 군 내부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지금 있고 특히나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이를 거의 패싱하는 분위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이름만 명함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인 대통령의 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다. 윤석열은. 그러면 이제 국힘당에서나 민주당에서는 정치권에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일단은 탄핵이 된다면 탄핵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 올라간다면 그 시간부로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 직무 정지 기간 동안에 한덕수를 권한대행을 시키느냐. 지금 벌써 민주당 쪽에서는 자기들이 정권을 잡은 양 이렇게 설레발을 좀 치고 있던데 모르겠어요. 이제 정치권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책임총리제가 유력합니다. 책임총리제를 해서 보수 쪽에서 아마 책임총리를 하나 선출하겠죠. 추천을 해서 윤석열이가 임명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대선 후보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국힘당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한동훈이가 윤석열의 직무정지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은 완전한 손절이에요. 이제는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는 거고 예전 박근혜 당시의 탄핵 저도 이제 기사를 올려서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기사 올린 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박근혜 탄핵 당시에 그런 악몽이 국힘당에게는 있거든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특히나 홍준표가 그때 당대표였고 대선 후보까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 박근혜에 대한 악몽이 지금 트라우마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빨리 손절을 치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박근혜당 퇴진 당시에 국힘당에서는 상당한 반발이 있었죠. 자유한국당 시절이었는데 상당한 반발이 있었고 끝까지 탄핵을 반대를 했었고 김무성이나 이런 국회에서는 가결이 됐지만 김무성이나 이런 사람들 유승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탄핵에 찬성을 해줘가지고 가결은 됐지만 완전히 연결고리를 끊어내지 못했거든요. 청와대와 국힘당이. 근데 지금은 한동훈이가 대표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 쪽 이게 용산과 완전히 관계를 끊어내는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이제는 윤석열은 완전히 패싱당한 거죠. 국힘당에서도 패싱, 군대에서도 패싱, 국민들에게도 패싱당한 겁니다. 3패싱을 당한 겁니다. 3패싱. 자,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우니 이제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나라의 안정이겠죠. 어떻게 전국을 이끌어 가느냐는 민주당한테 달렸고 일단은 국힘당은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일단 따르는 수밖에 없고 의석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과연 이재명에 대한 셀프 사면을 할 것이냐. 지금 개정 발의해놓은 정당법이랄지 제3자 뇌물죄랄지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이랄지 이런 개정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냐. 뭐 이것도 한번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이고 일단은 뭐 이재명 대표가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탄핵되는 거하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덮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탄핵 정국으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서 무야무야 개정안 발의하고 이재명을 사면시키고 법적으로 사면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재명을 대선까지 이끌어 가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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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재명을 대선까지 이끌어 가
이걸 국민들, 상식적인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것도 민주당 곰곰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을 살리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게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져 가지고 사면이 되는 거하고 무죄를 받는 거하고 자기네들이 억지로 개정을 해서 법까지 개정하면서 이재명을 살려내는 건 틀린 거예요. 상식적인 국민들이 과연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거는 민주당에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 탄핵이 된다고 그래도 일단은 대선을 치러야 돼요. 현재로서는 이재명이가 29%, 한동훈이가 11%, 뭐 조국이 4%, 오세훈이 뭐 3%, 홍준표 3%,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진보 쪽에 한 명, 김동연 3% 이렇게 나오는데 진보 쪽에 한 명, 보수 쪽에 몰려 있잖아요. 대통령 후보군이. 이러다 보니까 찢어질 수밖에 없죠. 보수 쪽은. 여론조사 결과가. 근데 지난 대선 같이 1대1 구도로 갔을 때는 이재명이가 많이 벅차할 겁니다. 그도 이제 그럴 것이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의 부정평가는 13%까지, 긍정평가는 13%까지 떨어졌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국힘당이 5% 떨어져서 29%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2% 올라서 37%예요. 이게 정당 지지도입니다. 이 정도 정당 지지도 37% 가지고 1대1 구도에 갔을 때 민주당이 과연 정권을 잡아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이가 당연히 진보 쪽의 대표이기 때문에, 민주진영의 대표이기 때문에 29%가 나올 수도 있지만, 진짜 대선에 돌입을 했을 때 1대1 구도로 간다면 이재명과 보수 쪽의 후보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날 겁니다. 박빙의 승부가 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이재명은 자기 자신 스스로 사법 리스크를 클리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개정을 해가지고, 법까지 개정해가지고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국민들도 알고 있거든요. 상식적인 국민들은. 과연 윤석열이 밉다고 범죄자를 찍어줄 것이냐. 이것도 국민들이 우려하는 모습이에요. 이재명이 갖고 되겠냐. 세금 도둑을 어떻게 나라의 고가를 맡기냐. 세금 도둑에게. 세금을 도둑질한 사람한테 어떻게 나라의 고가를 맡기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상식적인 국민들이 많다는 거죠. 특히나 중도 쪽에. 그리고 호남 쪽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기류가 좀 보이기도 하고요. 자, 거기다가 지금까지 이재명이 지금까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근 5년 동안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2년이죠, 2년. 5년이 아니고 2년 동안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이것도 국민들이 전부 다 지켜봤거든요. 자, 지난 대선 때 같은 경우는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이 이렇게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결선 투표가 안 됐잖아요. 원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송영길이가 결선 투표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됐는데, 거기에 반발이 좀 있었죠. 그게 정당 민주주의. 이게 민주정당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결선 투표거든요. 근데 그걸 막았어요, 송영길이가. 자, 그리고 송영길이가 당대표에서 물러나서 뜬금없이 서울시장을 나간대요. 그래 놓고 이재명에게 계양구에 지역구를 물려줬죠. 지금 시나리오 그렇게 됐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저도 그때 한 2년 전에 방송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여의도에 찌라시가 돌았어요. 어떤 찌라시가 돌았냐. 이재명 쪽에서 30억이 송영길한테 흘러갔다. 선거 자금으로 나갔다. 자, 이런 찌라시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찌라시 수준이었으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들을 안 썼지만, 이번에 김인섭이의 대법원 판결 나오고
이 김인섭이가 정바울에게 받았던 현금 30억의 출처를 밝혀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어요. 자, 김인섭이가 그 백현동 아파트 개발에 특혜를 받고 정바울에게 30억의 현금을 받아요. 근데 그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2년 전에 나왔던 찌라시 30억의 자금이 송영길에게 흘러갔다라는 찌라시가 점점 신빙성을 얻어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쓰시겠지만 왜 탄핵 정국이고 계엄령 때문에 너무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신경을 안 쓰시겠지만 김인섭이가 받았던 30억의 출처를 밝히자는 목소리가 큽니다. 자, 이게 만약에 밝혀지게 된다면 이재명은 또 다른 사법 리스크를 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김용의 재판에 개입의 정황이 있어서 일단은 또 한 번의 정치자금법으로 기소가 될 전망이고, 이재명은 지금까지 2년 동안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거짓 해명을 해왔던 게 지금 들통나고 있죠. 자, 해경군 김씨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해경군 김씨 사건을 이재명이는 죽어도 아니다. 근데 결국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밝혀졌냐. 해경군 김씨 아이디를 썼던 장소가 경기도지사 사무실이었다. 예. 경기도지사 사무실이었다. 결국은 이재명이 자기 와이프 해경군 김혜경의 아이디로 글을 작성한 거다. 이것까지 밝혀졌는데 검찰에서 무마가 됐죠. 그 무마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재명은 그랬죠. 자신이 한 일이 아니다. 나 무죄 나왔지 않느냐? 맞습니다. 무죄 나왔죠. 검찰에서 불송치 나왔죠. 근데 검찰에서 불송치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지금 유동규 씨의 폭로로 계속 그게 밝혀지고 있죠. 자, 최재경이가 누구죠? 최재경. 이름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박근혜 시절 막판에 민정수석했던 곽상도에 이어서 민정수석을 했던 사람이 최재경이고요. 대장동 50억 클럽의 멤버입니다. 자, 이 최재경이한테 유동규가 부탁을 해서 이건태인가? 아무튼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 씨입니다. 이 변호사를 소개를 받아서 이재명이가 해경 김씨 검찰에 그때 그 의정부 차단검사 하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그 변호사가 따끈따끈할 때죠. 정관예우 제대로 받을 때죠. 검찰 후배들에게 로비를 해서 이 해경군 김씨 사건을 뺐다. 대신 그때 공직선거법이 같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공직선거법은 빼지는 못하고 기소를 했고 해경군 김씨 사건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죠. 검찰에서. 그게 최재경이의 크나큰 도움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이 변호사는 지금 현재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이재명의 거짓 해명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자, 대장동 카르텔이라고 하죠. 이 대장동 카르텔 50억 클럽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고, 김수남, 권순일, 최재경, 박영수, 곽상도,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에게 크게 조력을 해준 사람들이다. 특히나 권순일 같은 사람들은 이 대법관으로서 자기 법관의 양심을 저버리고 이재명에게 무죄를 내린 사람이 권순일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대장동 50억 클럽의 멤버였고 그 사람들을 주무르고 있던 사람이 김만배입니다. 이게 대장동의 실체예요. 자, 이게 터져도 언제는 터지죠. 지금 재판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밝혀진 게 재판 과정에서는 없어요. 다투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대장동 판사가 김동현인데 김동현한테 바랄 거는 없겠죠. 유증교사에서 무죄를 줬던 판사이기 때문에. 그것도 허무맹랑한 법조인들도 이해하지 못할 논리로 무죄를 준 사람이 김동현이잖아요. 이 사람에게 뭘 바라겠습니까만은 2월 달에 간다니까 재판을 분리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대선 전에 이재명의 크나큰 치부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보수 쪽이 지금은 저렇게 윤석열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는 있지만 한동훈이나 국힘당 쪽에서 용산과 완전한 관계를 끊고 정당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정책적으로 민주당과 대결을 한다면 국민들도 지금의 분노가 좀 사그라들 수도 있어요. 이게 국힘당이 바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자, 윤석열이가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윤석열이가 이번에는 좀 일부러 그랬지 않냐. 솔직히. 자신이 대통령의 임기를 채우더라도 국정이 마비되는 것은 본인 스스로도 알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국힘당과 윤석열이가 시나리오를 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힘당은 용산과의 관계를 끊고 일단은 정당의 본연의 모습으로 조기 대선 준비를 하고 그 윤석열이만 없어진다면 크나큰 아킬레스건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국힘당에서는. 지금 현재 국힘당이 그렇게 크게 실정을 한다거나 정책적으로 잘못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오히려 민주당에서 입법 독재를 하고 예산 삭감, 독재 삭감을 했죠. MBC에서도 뭐 괜찮다 했는데 복지기금이 깎인 거는 말 안 하더라고요. MBC에서도. 자, 이런 부분이 상식적인 국민들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국힘당이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건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용산하고 관계를 끊고 본연의 정당의 업무로 돌아가서 대선 준비를 하고 1대1 구도를 만든다면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왜? 상대가 이재명이니까. 이재명이 아닌 다른 사람이 민주당의 대권 후보로 나온다면 국힘당은 희망이 없어요. 하지만 상대가 이재명이라면 희망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터뜨릴 수 있는 이 핵폭탄급의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이재명에게는. 리스크라 그러죠, 그걸. 이 리스크는 언제든 터져도 이상할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리스크가 큽니다. 국힘당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윤석열이 저렇게 헛발질 해주는 바람에 명분을 준 거잖아요. 국힘당이 손절할 수 있는 명분. 자, 용산과 국힘당이 손절을 했어요. 지금 당장은 국힘당에게 국민들의 분노가 쏟아지겠죠. 하지만 대선 전국으로 들어갔을 때는 국민들은 양쪽으로 결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보수든 진보든 양쪽으로 결집하게 돼 있으면 그 세력의 차이는 크게 차이 안 납니다. 양쪽이 전부 다 결집을 했을 때 1대1 구도로 갔을 때 그러면 상대가 이재명이기 때문에 편하다는 거죠. 국힘당 입장에서는. 자, 국힘당의 대통령 후보군 중에는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정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벌써 한동훈 빼고 오세훈과 홍준표는 여러 번의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검증이 끝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재명은 검증이 끝났나요? 이제 재판받고 있는 중이고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죄상이. 2년 전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2년 전에 이재명은 의혹 수준이었기 때문에 거짓 해명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혹세무미 시켰을 수는 있어도 그때는 국민들이 이재명에게 속았죠. 하지만 지금은 이재명에게는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이재명은 점점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점점.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땡큐인 거예요. 지금 민주당 지지자분들이나 국민들, 야, 윤석열 없으면 이재명이 되는 거지 누가 되겠냐. 그거는 가봐야 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너무 자만하고 있어요. 국힘당은 이재명이 상대이기 때문에 땡큐인 거예요. 대선을 치르기가 편해요. 상대적으로 자신들 정당의 후보들은 이미 검증이 끝난 사람들이거든요.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도 법무장관 그 청문회 때 거의 다 검증이 끝났죠. 하지만 이재명은 아니라는 거죠. 지난 대선 때는 의혹 수준이었기 때문에 거짓 해명으로 얼버무리면서 넘어갔을 수는 있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에요. 재판 중이고 증언으로 폭로가 되고 있고 특히나 경기도 법과 1억 유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재명에게는 큰 타격이에요. 이재명이가 바로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고 선거를 치러야 되잖아요. 국힘당에서는 그걸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이가 나오게끔. 그러니까 탄핵에도 찬성한다라는 의사표명을 했던 것 같고 지금 시간 끌어봤자 국힘당에게는 좋을 게 없거든요. 일단 윤석열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게 국힘당은 조금이라도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왜? 상대가 이재명이니까요. 국힘당은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세금 도둑에게 어떻게 나라 국가를 맡기겠느냐. 중범죄자의 입에 어떻게 나라를 통째로 넘겨주겠느냐. 이재명의 무리들에게 어떻게 나라를 주겠느냐. 왜? 이재명 측근들이 누구예요? 김용, 정진상, 김만배, 이화영 등이잖아요. 우원식, 지 마누라 지금 유증교사 조사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라는 직분에 있는 남편의 마누라. 국회의장의 마누라가 유증을 해가지고 조사받고 있는 형편이에요. 국힘당에서는 물어뜯기가 좋아요, 민주당을.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무조건 정권을 잡는다라는 그런 이런 너무 희망의 로를 돌리면 안 돼요. 민주당도 너무 자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 끌어내리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이게 공식이다? 그거는 정말 자만심에서 나오는 거고 국힘당 쪽에서 나올 수 있는 후보군들은 벌써 검증이 끝난 사람들이고 민주당에서 나올 수 있는 후보군 중에는 뭐 해봤자 이재명 혼자예요. 현재로서는. 그러면 이 대선 기간 중에 국힘당이 정책적으로 갈까요? 네거티브로 갑니다. 걔들은. 네거티브로 가지 정책적으로 안 가요. 이재명은 네거티브로 무너뜨릴 거예요. 아마. 선거 전략일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가야지만이 국민들이 이재명에 대한 그 신뢰감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정책적으로 해봤자 국힘당 애들이 아무리 정책 해봤자 국민들 알아주도 않아요. 대선 전에는 분명히 국힘당 쪽에서는 네거티브 전략으로 올 겁니다. 이걸 이재명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리고 유동규나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는 조명현 씨나 이런 사람들의 입을 어떻게 이재명이 막을 것이냐. 이것도 관건입니다. 이 사람들의 입을 막지 못한다면 대선 때는 정말 고전을 면치 못할 거예요. 윤석열이가 탄핵이 됐으니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 될 일만 남았다. 이거는 민주당만의 생각입니다. 그거는 민주당만의 생각. 지금 윤석열 탄핵 정국이고 비상계엄 때문에 윤석열의 지지율이 13%까지 떨어졌는데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37%.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국힘당은 그래서 빨리 손절을 하려는 거예요. 윤석열을.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을 때. 국힘당이 지금까지 2년 동안 윤석열 때문에 너무 많은 손해를 봤잖아요. 이제 손절하고 아마 국힘당은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도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왜? 자신이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는 없어지진 않거든요. 윤석열을 탄핵시켰다고 해서 이 사법 리스크를 없애지진 않죠. 특히나 법을 개정해가지고 셀프적으로 사면을 해버린다? 그러면 국민적인 지탄을 받을 거예요. 쉽게 못할 겁니다. 그것도. 지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면 모를까. 더군다나 공직선거법이나 유증조사 부분은 감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경기도 법카 유용사건 같은 경우는요. 다툼의 여지가 없어요. 모든 게 증거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 이걸 상식적인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도 이재명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될 것이냐도 지켜볼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죠. 저는 민주당이 너무 자만하고 있다고 봅니다. 상식적인 국민들은 세금 도둑에게 나라의 국가는 어떻게 맡기겠느냐라는 소리를 합니다. 이걸 이재명도 곰곰이 생각해서 제 바람으로는 이재명도 스스로 내려와야 된다.
그게 민주당을 위하는 길이고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재명 스스로 사퇴를 하고 당대표직 사퇴하고 대선 불출마 선언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클린하고 난 뒤에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근데 이재명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신이 일단 살아야 되니까. 지금까지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살기 위해서 방탄을 계속 하면서 이 민주당을 이용했던 거 아닙니까? 자신의 방패를 민주당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민주당이 어떻게 개인 이재명의 방패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민주당의 모습을 오래된 민주당원분들이나 진짜 민주당을 위해 헌신했던 이런 분들이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있겠느냐는 거죠. 이런 민주당을 보고. 민주당은 너무 자만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큰 코 다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국힘당의 후보군, 대통령 후보군은 검증이 끝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재명은 아직 검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네거티브 전략으로 나온다면 이재명은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돼요. 국민들은 여론에 민감합니다. 대선을 잘 치르려면 민주당도 이재명을 손절을 시키고 사퇴를 시키고 진검승부를 한번 해야 되겠죠. 국힘하고. 이재명만 아니면 민주당의 가능성이 높아요.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재명을 내세워서는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이재명을 한다고 그래도 상식적인 국민들이 그런 비상식적인 국민들보다 더 많다는 거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민주당은.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날씨가 더 추워진다 그럽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DTV 칼럼 김칼스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